저희 월뱀TV와 함께 만나볼 차량 바로 BMW i4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BMW의 i4 차량입니다. BMW의 D세그먼트 쿠페형 세단 차량이죠. 트림으로는 40과 그리고 오늘 만나볼 바로 이 차량 M50, 이 두 가지 모델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만나볼 이 M50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가 장착이 되어서 좀 더 이제 퍼포먼스를 높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산치로는 544마력의 출력을 자랑을 하는데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성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아니면 이전에 도요타 프리우스가 그랬듯이 하이브리드 차라면 약간 이런 디자인, 이런 느낌으로 전기차 역시도 이런 전기차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 i4 같은 경우에는 BMW의 4시리즈 그랑 쿠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감성을 그대로 담았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시 말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량은 아니라는 점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기존 다른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좀 휠 베이스가 길어진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들보다는 좀 휠 베이스가 짧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은 조금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역시 BMW다운 그런 운동 성능과 퍼포먼스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앞모습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형 BMW답게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이런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막혀있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꽉 막혀가지고 뭔가 디자인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이 BMW i4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래도 뭔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 같이 그릴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전기차라는 거를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파란색 번호판만 제외하면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M50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M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4시리즈와 동일한 대부분 다 동일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뭔가 구멍이 뚫려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멍은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다.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얇은 헤드라이트 역시 새로운 키드니 그릴과 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굉장히 예쁜 차량이 아닌가. 범퍼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전기차라기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들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옆으로 와서 휠 타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기본 베이스 모델인 40과 동일하게 19인치 사이즈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M50에만 들어가는 그런 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마크가 박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 모델인 40 같은 경우에는 그 꽃빵 모양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 PS4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M50 모델이기 때문에 M 로고가 박혀 있는 파란색 캘리퍼가 적용된 고성능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 조금 뒤로 넘어와서 여기 역시나 M50 모델답게 펜더에는 M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벤트, 이것도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이 파란색 번호판만 빼놓고 보면 전기차인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연기관차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여기에 i4라는 로고가 찍혀있기는 합니다만요. 그리고 이제 M50만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자면 여기 이렇게 트렁크에 M50 로고가 박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상단에 있는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M50에만 적용되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뒤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단에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이런 자동 개폐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 뒷유리까지 열리는 해치백 형태의 트렁크를 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쿠페형 세단이나 쿠페 차량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해치까지 열리는 경우에는 이 깊이까지 쉽게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디자인의 트렁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꽤 넓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열어보시면은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하만카돈 앰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런 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 뒷열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4로 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스노보드 같은 것도 쉽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있는데 앞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앞을 열어봤는데 전기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마치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열리는 건가? 네, 이쪽을 열면은 이거는 뭐죠?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은 아니고 냉각수인가? 열리네. 이렇게 열면은 실제로 4시리즈 같은 경우에 엔진룸이 되겠죠. 그 공간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M50 모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모터가 한 개, 앞에도 또 이렇게 모터가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엔진이 있을 만큼의 공간을 모터가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비어 있는데 약간 다른 전기차들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BMW에서 얼마나 이 차량을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고심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서 또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배기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4 배기 잘 들어봤고요. 네,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게 뭐 P단이나 중립 상태에서는 뭐 밟아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배기는 없지만 시동 버튼이 있는데 이 시동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시동 소리 한번. 뭐 웅장하죠? 뭐 실내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BMW 차량들이랑 뭐 거의 유사해요. 한 가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신형 BMW에 와서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컨트롤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계기판까지도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느낌을 주는, 실제로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고요. 굉장히 큰데 이게 23년식 4시리즈에도 이제 동일한 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뭐 아직은 저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있는 그런 아날로그 계기판이 더 좋은데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건 뭐 변화하는 추세니까 받아들여야겠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과 비슷하게 이 버튼들은 또 여전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으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좀 모드를 또 들어가 보면 스포츠 모드에도 뭐 일반 스포츠랑 스포츠 부스트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인디비주얼,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 그리고 이 차량 M50 차량인 만큼 또 오디오에 있어서도 또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마크가 없는 그런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인 만큼 배기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오디오 그 사운드 디자인을 우리 또 유명하신 그분 한스 짐머가 그 오디오 디자인을 했다고 하죠. 지금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주행음이라고 해야 되나? 잘 들리지는 않는데 밟을 때 느낌을 좀 들어볼까요?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배기음을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이 차는 밖으로 나와 있는 어떠한 스피커도 없다.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주행을 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소리도 없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우리 포르쉐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그 웅장한 우주선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에서 이 스피커 쪽에다가 주행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별로 다르다. 모드별로 다르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소리가 뭐
생각보다 그냥 밋밋하고 별로. 한스짐머가 뭐 하시는 분이죠? 영화음악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유명하신 분이 디자인하신 사운드다.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컴포트였고요. 스포츠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볼륨 자체도 굉장히 커졌고 근데 이게 잠시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감속할 때는 또 이렇게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은 주행음이 뭔가 그런 우주선이 날아가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미디 사운드 같아요. 전자음이죠. 뭐 전기차니까 전자음이 나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뭐 물론 그래 오케스트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약간 그 전자 오르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달릴수록 뭔가 이렇게 화음이 쌓이면서 가는데 진짜 오르간은 아니고 전자 오르간의 약간 느낌. 그 80년대 그 디퍼플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다. 하이웨이 스탑?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행 질감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 제가 예전에 타이칸을 리뷰를 했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 그 기존의 이 내연기관 차들이랑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이 i4에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전기차들 타보면은 우리가 엑셀을 오프를 했을 때 그 회생제동이 빡세게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어댑티브 회생제동, 그 적응형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돼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오프를 했을 때 타력 주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타이칸을 탔을 때 느꼈던 거는 엑셀을 오프를 했을 때 이 느끼는 느낌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i4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이 그냥 중립받고 가는 느낌. 전비 측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차가 내연기관 차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컨셉으로 만든 차라고 한다면 약간은 걸려주는 게 좀 더 그 느낌을 살리기에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앞에 차가 있거나 뭐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똑똑한 적응형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동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회생제동을 걸어주고 필요 없을 때는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걸 또 이제 시각적으로도 이 계기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 차량이 승차감으로 넘어가서 BMW 하면은 굉장히 뭔가 딱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꽤 편안한 차량인 것 같고 특히 이 뒤에는 그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 뭐? 스무스하게 천천히 하고 끝에 정지하면은 앞뒤로 차량이 출렁해요. 저는 신호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브레이크를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하고 끝에 가서는 거의 이제 발을 떼다시피 해서 이제 잔진동이 없게 정차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아예 브레이크를 떼가지고 회생제동만으로 하게 해야 되나? 와, 그렇게 해도 있다. 컴포트로 해도 그런가? 방금은 스포츠였고요. 있네. 지금 굉장히 스무스하게 거의 0.1km로 주행하다가 0km로 완전 제동을 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차가 앞뒤로 우리 약간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밟았을 때 빡 섰다가 뒤로 이 중심이 이동하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이 아무리 스무스하게 제동을 하려고 해도 그 느낌이 남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건 조금 전기차 하면은 이 정지가속이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544마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무게가 2톤이 넘거든요. 약 2.2톤 정도가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거동이 굼뜨다거나 뭐 이 차가 무겁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게 나갑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백. 3.73초가 나왔습니다. 재원상의 제로백이 3.9초인데 야, BMW가 웬일이죠? BMW 제 기억에는 항상 그 뻥제로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전기차니까 나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런치를 할 줄 알았는데 얘도 엔진에 RPM을 띄우듯이 띄운 다음에 출발하네요. 보세요. 방금 기록은 아까보다는 0.01초가 늦었습니다. 처음에 그 펀치력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 근데 빠르다. 특이한 부분이에요. 초반이 얼마나 빠르면 차가 544마력이라고 하는데 가솔린 차 기준으로 544마력의 차를 타는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400마력대 정도의 차를 타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 웃긴 게 아까 전에 제가 후드를 열면서 여기 메시지가 뜨는 걸 봤는데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근데 엔진 후드 열림이라고 뜨더라고요. 오늘 이 i4 M50을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전기차로도 그 엔진의 감성은 없지만 충분히 그 운전의 재미는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MW라면 그리고 포르쉐라면 전기차도 사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전기차가 비싼데 포르쉐는 더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BMW 정도 BMW도 물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뭐 요즘에 이제 국산 패밀리카들도 거의 1억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8천만 원대에 운전의 재미도 느끼고 전기차의 그런 실용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BMW 차를 타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바뀌었네요. 엄청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하고 거의 뭐 보여주는 게 뭐 속도 그 정도 뭐 카메라 있는지 뭐 이 정도만 보여줬는데 사실 나오는 정보는 동일하지만 굉장히 커져서 시원시원하고 존재감이 확실하네요. 그래, BMW밖에 없지. 여러분, 제가 오늘 만우절이라 조금 장난 좀 쳐봤습니다. 저는 포르쉐밖에 없어요. 선물이 있어, 서랍이 있어. 그거 열어봐. 운전석 왼쪽에 서랍이 있다고? 이게 무슨 선물인가? 이거 전기차 충전하려고 이런 거죠, 이거. 이거 진짜 좀 극혐이네요. 이거 통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아요? 야, 발급도 받아야 되고 충전소를 갔어. 여긴 뭐야? 이렇게 보고 카드 있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전기차 타시는 분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게 휘발유차로 친다면은 주유소마다 정유소마다 카드가 따로 있는 거야. 결제하는 카드가 S-오일 따로 SK 따로. 내가 근데 갔는데 충전소를 갔어. 근데 거기 카드가 없으면 어떡해? 이게 삼성페이도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카드를 6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조금 별로입니다. 별로다 진짜. 저는 아직 전기차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월포TV와 함께 BMW의 i4 만나보셨는데요. 이 정도로 내연기관 차랑 이질감이 없는 전기차라면 아무리 전기차를 싫어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그런 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